VT 리들샷 해주세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리들샷 정말 좋을까? 피부에 안전할까? 성분과 원리는 뭘까? 제가 너무 궁금해서 비교해봤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디렉터파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정말 많이 올라온 댓글 VT 리들샷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정말 빠르게 영상을 만들어서 편집을 해봤습니다. 기존에도 유명템이긴 했는데 다이소에 한 3,000원 정도에 들어가면서 입소문이 나고 기사에 나고 이러면서 더 회자가 된 게 아닐까.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리들샷 정말 좋을까? 피부에 안전할까? 성분과 원리는 뭘까? 이 위주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리들샷 들어가기 전에 마이크로 니들 테라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니들로 피부를 자극해서 피부의 자가치유 능력을 부스팅시킨다. 두 번째 기능은 피부에 물리적 구멍을 만들었잖아요. 다음에 바르는 제품의 유효 성분이 더 깊게 많이 흡수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리들샷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피부에 적용되는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최근 광고에 많이 보이는 마이크로 니들 테라피 세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MTS는 마이크로 니들 테라피 시스템이라고 해서 피부 장벽에 미세한 물리적 구멍을 내서 의약품 등 약물 침투를 높이는 그런 기능이고 손상과 출혈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소독과 전문적인 시술이 중요합니다. MTS는 의료기기와 공산품으로 나뉘고 의료기기 중에 개인용, 병원용으로 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사용될 위험이 높고 0.25mm를 초과하게 되면 진피천공, 신경손상, 피부 감염 등의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단순 미용 목적으로 화장품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바늘이 달린 기구는 의료기기법 제2조 의료기기 정의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EGF 화장품 하면서 취재를 해봤을 때 EGF 제품을 판매하면서 MTS도 같이 판매하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의료기기법에도 공산품 또는 유사제품 이렇게 제조된 MTS에 대한 규정이 모호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의약품 흡수유도 피부 자극기 및 유사제품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다수 제품의 침 길이가 개인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고 잘못된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있어 오남용 및 교차 오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 중에 개인용 MTS는 침 길이 0.25mm로 판매되고 있는데 화장품 회사에서 비슷한 길이의 유사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홈케어로 안내하라고 하는 부분은 매우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수피큘이라고 미세한 바늘 형태의 천연 다공성 복합 물질이거든요. 경질의 골평과 젤리형의 단백질 매트릭스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제 과정 중에서 단백질과 섬유층은 제거가 돼요. 그리고 실리카로 된 세라믹 구조물만 남게 됩니다. 그 원료의 제조 과정을 보면은 건조 및 분쇄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제를 하게 되는데 순도를 높이고 크기가 균일한 스피큘을 만들어야 효과는 높아지고 자극은 적어진다. 정제가 덜 된 거는 약간 뿌옇고 층이 많이 분리되어 있고 고기능성 스피큘이라고 적혀 있는 원료를 보면 정제가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걸 사용해야 제대로 효과를 보고 자극도 줄어들 수 있겠죠. 미세바늘 표면에 유효 성분을 코팅을 해요. 초고압으로 이렇게 막 눌러가지고 담고자 하는 성분을 잘 붙여서 코팅을 시키는 거죠. 그럼 이게 피부 속으로 들어가면서 유효 성분이 더 각질층에 깊이 침투되게 만드는 원리다. 성분명이죠. 하이드롤라이즈드 스펀지 추출물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동일하게 정제된 순도의 원료는 아니라는 점,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스피큘 MTS 사이즈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MTS는 침 길이는 250, 0.25mm, 두께가 50에서 70, 모양이 직각에 가깝고 자극의 개수는 적지만 두께가 두꺼워서 구멍을 크게 뚫어서 유효 성분가 많이 침투될 것으로 보이고요. 스피큘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15에서 17 정도, 두께가 얇고 개수가 좀 많겠죠. 미세침으로 피부 콜라겐 생성한다는 원리는 MTS와 스피큘, 리들샷 다 동일하고요. 유효 성분을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도 반 정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VT 리들샷 제품이 정말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올리브영과 다이소에서 각각 제품을 구매했고 가격 비교를 위해서 편의상 판매처 이름으로 제가 호칭을 하겠습니다. 올리브영에서 리들샷 700만 따로 고강도 제품 구매를 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팩트 체크를 먼저 해봤는데요. 전성분이 동일한데 실질적인 함량과 원료 자체가 동일한지 문의했을 때
동일하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미세 침해 두께와 길이도 다이소 제품과 올리브영이 동일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품에 숫자가 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시카 리들이라고 불리는 미세 침해 개수가 많고, 개수가 많아지면 제품에 사용된 함량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분을 살펴보면은 수상보습제, 수분증발 차단제, 시카 리들, 실리카와 병풀 추출물로 만들었고요.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 시카 히알론. 시카 리들은 실리카 99%와 병풀 추출물로 만들었습니다. 시카와 리들을 같이 섞어서 피부에 구멍을 낸 다음에 탄력과 진정 효과를 높이도록 하는 원리입니다. 홈케어로서 이 레이저 시술의 단점을 보완해서 집에서 편하게 하게 만든 게 리들샷의 인기를 끄는 요인. 피부에 바를 때 미세한 침이 구멍을 빡빡빡빡 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른 성분들을 각질층에 최대한 많이 내려주는 거죠. 들어가게 만들고, 그 다음 자연 탈각이 돼서 3일 동안 천천히 탈각이 됩니다. 피부 각질이랑 같이 탈락되는 그런 성분이고요. 시카 리들이 잔존하는 기간 동안 바르는 제품의 피부 흡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막 발랐을 때 그 다음에 바르는 제품의 흡수율이 가장 높은 거고, 서서히 조금씩 흡수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천천히. 문지르는 게 좋아요. 문지르는 게 너무 따가우면 눌러주기라도 해서 어쨌든 침이 구멍을 잘 내게 도와줘야죠. 이게 정체성이 그렇기 때문에.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로 나눠서 표로 정리해봤거든요. 실리카가 50, 100은 함량이 낮은 걸 볼 수 있고요. 700은 나이아신 아마이드 뒤에 있으니까 1에서 2% 사이, 1000은 나이아신 아마이드 앞에 있으니까 2에서 3% 사이로 볼 수 있죠. 700하고 1000으로 넘어오면서 시어버터 성분이 들어가고 오일 함량이 많이 높아졌어요. 꾸덕하게 만들어 놔야 자극도 좀 줄고 건조함도 줄어들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 테스트, 피부 초포,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발랐을 때 자극이 있냐 없냐, 세로 모공, 가로 모공, 즉각적 개선 보면은 100부터 확실히 모공이 줄어든 임상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람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민감 피부는 부위 사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300이 총 흡수량 면에서 100의 2배가 넘는 수치로 증가한 걸 볼 수 있어요. 저게 빨간색으로 된 게 유효 성분의 흡수량이거든요. 300은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흡수량이 증가한 걸 볼 수 있죠. 과연 이렇게 임상대로 효과도 그럴까? 저희 내부 테스터 저와 같이 사용해봤습니다. 용기는 굉장히 큰데 양은 50ml 정도로 그냥 일반 앰플 정도의 용량이에요. 다이소 제품은 일회성 파우치 제품. 제형 자체가 비슷해 보이지만 다이소가 살짝 더 묽은 느낌? 손으로 눌러서 흡수시키면 끈적임 없이 잘 흡수되고 흡수력도 빠른 편이에요. 수분감이 많이 높진 않습니다. 시카 리들 자체가 그 흡수를 높이는 제품이라 리들 바르고 나서 앰플이나 수분크림을 반드시 발라주셔야 돼요. 피부결이 부드러워지고 트러블이 생기진 않았지만 피부가 딱 진정된다는 느낌이 아니다. 다이소는 처음에는 따가움이 안 느껴졌지만 눌러서 흡수시킬 때 따가워진다. 그 다음 300을 비교해봤어요. 제형은 100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 3일 간격으로 사용했을 때 처음 사용했을 때보다 따가움은 덜해지고 세안했을 때 약간 덜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분 탄력은 크게 차이는 없고요. 코 모공 크기, 나비존 모공 크기는 개수랑 크기가 같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었다. 자, 이렇게 보면 100과 300이 따가움 자극 정도 유사하고 효과도 유사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느꼈습니다. 리들샷 700을 샀어요. 700이 양이 좀 적더라고요. 30ml. 시어버터랑 오일들이 좀 고함량 들어가 있잖아요. 되게 꾸덕해요. 세안 후 바로 바르는 제품 치고는 꾸덕해서 발림성이 좋지는 않았어요. 저는 오일 없는 촉촉한 에센스, 꾸덕한 수분크림을 그 이후에도 발랐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까지 건조함 없었고, 뭐 트러블이 생긴 건 아닌데 붉은기가 좀 올라왔다. 주기를 짧게 해서 뭐 2, 3일 간격을 바르면 각질이 벗겨져요. 빨리 각질이 생기시는 분들은 조금만 반펌핑만 해서 얼굴 전체를 바른다든가 국소 부위만 바르시길 추천드릴게요. 다음날 봤을 때 눈으로 보기에도 모공이 즉각적으로 줄어들고 이제 주름이 좀 펴지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름과 성분은 같은데 올리브영 다이소 제품이 같을까? 브랜드에서는 동일한 원료를 사용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을 확정해서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추측을 해본다면 니들의 모양, 뾰족함의 정도, 코팅 기술 등 이 섬세한 정도가 다이소와 올리브영이 완전 동일할 걸로 판단되지는 않았어요. 리들샷 효과는 레티놀과 각질 턴오버라는 원리가 같잖아요. 그래서 자생력을 높이는 원리이므로 사용 순서나 방법, 주의사항, 시너지 성분이 비슷하다. 리들샷은 실리카 병풀이라는 그 원료가 화장품
화장품에 자주 사용되는 원래 안전한 성분이기도 하고, 또 요걸 침의 두께나 길이를 화장품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에 잘 만들었다라는 점을 확인을 앞에서 했습니다. 저강도 입문템에서 고강도까지 쭉 단계별로 함량별로 설명을 잘 해놨고, 제품도 그거에 따라 잘 만들었다는 점에서 한마디로 참 좋았다. 저강도 100, 중강도 300, 고강도 700 모두 즉각적인 효과가 좋았는데요. 자극 모공 관리를 위해서는 저강도를 추천드립니다. 중간 모공 또 탄력을 위해서는 중강도, 주름, 탄력, 큰 모공 다 본다면 고강도 추천드립니다. 레티놀과 바쿠치올이 원래 잘 맞았던 분들이라면 이 제품도 효과가 잘 나올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레티놀, 바쿠치올, 리들샷 아무리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성분, 제품이라고 해도 본인 피부에 가장 효과적인 성분이나 제품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해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베스트를 찾으려면요. 리들샷 제품을 효과를 더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리들샷만 사용해서 최대 효과를 보긴 어렵습니다. 같이 애프터 케어를 해주셔야 내가 원하는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이게 핵심. 바르는 순서, 또 각질층을 자극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제대로 된 효과가 나옵니다. 모공 넓고 요철 많은 피부,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고민 피부, 피부가 푸석해서 피부결 흐트러지고 주름이 생긴 노화된 피부에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비추천 피부는 붉은기, 지루성 피부, 염증성, 습증성, 아토피 피부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용하고 싶다면 이런 민감도가 줄어든 다음에 아주 저강도 50부터 사용을 하시길 추천드릴게요. 니들 화장품과 같이 사용할 때 비추천 성분 주의할 점. 각질 톤오버 기능을 같이 하는 애들을 또 써주면 리들샷도 센데 오히려 피부 각질층을 손상시킬 수가 있어요. 강한 모공팩도 같이 쓰지 마세요. 화장솜이나 패드로 닦아내는 거 안 되겠죠. 문지르니까. 변성 알코올이랑 에탄올 고함량, 그럼 더 건조시킨다 피부를. 헤어 펌제, 염색제, 샴푸 이런 게 얼굴에 닿지 않게 하세요. 자극적인 성분이 피부에 더 빠르게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제품 자체가 pH가 약알칼리성이거든요. 각질 연화 기능이 있는 알칼리성 클렌징 폼을 쓰면 더 투머치, 각질을 계속 괴롭히는 거기 때문에 피로도가 심해져요. 상처 부위, 입술, 눈가, 점막 부위는 사용할 필요가 없고요. 제품 특성상 교차오염 우려가 높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에, 바르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건 손으로 문지르고 눌러주는 게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니들 화장품과 사용하면 좋은 성분 추천. 첫 번째, 니들샵과 조합 좋은 성분은 수분 진정 성분. 판테놀과 시카, 쑥, 어성초, 알란토인 등등의 진정성분 좋습니다. 바이오일보 판테놀 리페어 시카 크림은 판테놀이 5%, 궁합이 아주 좋고 시카도 같이 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딱 맞고, 바이오일보 외에도 닥터지의 수분 장벽 크림도 덱스판테놀 1%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제품 보시고 함량이 1% 이상 들어있다 그러면 리들샷과 궁합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판테놀 헤파린 조합도 좋은데요. 파티온의 노스카나인 트러블 세럼, 파린 RX 콤플렉스를 사용을 했어요. 쑥잎 추출물, 소듐 헤파린, 판테놀 3%. 자극받은 피부 장벽 보호하고 케어하고 수량 각질 용해를 저자극으로 해주는 성분들로만 조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합 좋은 성분이 모공 탄력 성분, 아데노신, 콜라겐, EGF, 펩타이드, 히아루론산 등. EGF와 펩타이드 잘 사용한 성분은 요거 셀라피, 아토크림, 에이리페어 아토콤프레스라고 해서 이게 EGF, 표피 성장 인자와 세라마이드 MP, 판테놀, 비타민이 요걸 같이 잘 만든 독자 성분이거든요. 요거에 나노 리포존 기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피부에 잘 흡수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리들샷 700 쓰면서 제일 많이 사용했던 제품이 유세린 히아루론산 나이트 크림. 판테놀을 3% 사용해서 진정 효과를 딱 부합하고요. 유수분감도 높고 소야사포닌이라는 주름 개선 기능성 허가를 받았거든요. 히아루론산이랑 콩베아 추출물을 같이 사용해서 피부 자체 내에서 히아루론산 생성을 막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궁합이 좋은 성분이 색소 침착 성분인데 알부틴, 나이아신아마이드, 트라넥사민 애시드와 자극이 없는 비타민C 유도체가 소량 사용된 경우에는 조합적으로 되게 효과가 높습니다. 이젠트리 어니언 유페어 겔크림도 양파 추출물, 트라넥사민 애시드, 소듐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넘버주인 5번 글루타티온C 흔적 앰플, 트라넥사민 애시드를 4%를 사용했잖아요. 자외선으로 인해서 손상이 받은 피부에는 회복력이 좀 좋은 성분이고, 나이아신아마이드, 비타민C 유도체, 이니스프리의 비타민C 유도체 세럼 제가 추천했잖아요. 그것도 비타민C 유도체, 글루타티온 뭐 이런 성분들을 낮은 함량으로 잘 조합해서 같이 사용하면 시너지를 볼 수 있는 성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제품을 다 써보고 시너지를 보는 성분 조합 주의할 점 다 알아봤어요. 너무 재밌게 리뷰해봤고요.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 마밤.